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철학원 원장 박민천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인간사 세상사 운이 결정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또 세상 일이 다 운이 결정한다. 좀 여러분들 새로우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오늘 이 강의는 잘 들으시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으실 것이다. 왜냐? 지금 오늘 드리는 이 강의는 우리의 과거, 역사,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역학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고 신뢰가 되면서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테니까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풍수연구가로서 연구한 결론이 뭐냐? 운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사 세상사에는 운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인간사 세상사의 운이 몇 %를 차지하는가? 제가 볼 때는 90% 이상입니다. 95%가량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인간의 노력이 근원입니다. 이 근원적으로 이 10%를 함으로써 그 프리미엄이 온다. 좋은 일을 많이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운입니다. 그러니까 노력 플러스 알파가 운이죠. 노력 플러스 알파가 운.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거는 뭐 100도 되고 2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는 게 알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풍수가 그 알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 사실인가를 우리는 이제서야 알게 됐다. 인류가 발생된 후에 최초로 이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중요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요즘에 어떻게 얘기가 어떻습니까? 무슨 뭐 여론 조작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여론 조작으로 뭐 우리 국민에게 속임을 줬다. 또 드루킹이 뭐 어쩌고 저쩌고 드루킹이 어떻게 해서 뭐 여론 조작이 돼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이 많이 나고 또 좌파 언론이 많아서 좌파 방송이 지나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것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 생각을 다시 뒤집어야 돼요. 촛불로다가 뭐 대통령이 됐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과정이 결론은 운이었다는 거죠. 운이 좋은 사람에게 그런 나쁜 짓도 하게 된다. 나쁜 짓도 잘 되게 된다는 거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드루킹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운이 좋으면 그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의 운이 좋았기 때문에 드루킹이 성공이 된 겁니다. 여론 조작도 마찬가지예요. 좌파 언론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운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뒤에서 잘 밀어줍니다. 운이 나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제 운이 나쁘게 되면은 이제 범법자로다가 밝혀져서 뭐 형사 처벌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항상 그 사람이 평생을 좋은 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쁜 때가 있어요. 나쁜 때에 과거의 그 나쁜 행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말입니다. 도둑질도 운이 좋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운이 나빴을 때 그 도둑질하는 행위가 이제 발견되죠. 밝혀져서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도둑놈도 뭐라고 그러냐면 일이 잘 되면 운이 좋아서 잘 됐다 그래요. 도둑질이 안 되면 운이 나빠서 안 됐다 그럽니다. 오늘 일진이 참 더러워서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운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풍수를 밝히고 나서 아하, 이게 누구 탓이 아니라구나, 결국은 내 탓이라구나, 내가 운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운이 좋으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탓이지 누구 탓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미 저는 이걸 밝혀냈잖아요. 나라가 운이 깨져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의 결정이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노력이나 이렇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운이 좋아서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됐잖아요. 그 문재인 후보가 솔직히 지금이나 그때나 대통령으로서의 그 인격이나 뭐 두루 갖췄나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나요? 솔직히 저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기 때문에 됐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운이 좋았기 때문에 두루킹이든 좌파 언론이든 국민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노무현 후보, 그때 이해창 후보하고 이제 대선에서 붙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90몇 %가 이해창 후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럼 그게 뭐냐? 이해창 후보는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했지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운이 안 된다는 거죠. 조상의 묘소부터 가보니까 운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손에게 그런 대통령 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7년도 대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무현 후보는 운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여론 조작을 했나요? 뭘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뭐 자녀 병역 문제 무슨 뭐 이런 문제는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이 결정적으로 나쁜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국민에게 그 사실로다가 비춰져 가지고 많이 여론에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것도 운이에요. 재수가 없으면은요, 조그만 것도 크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재수가 있으면 큰 사건도 작게 축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그때 당시에 된 겁니다. 뭐를 보나 이해창 후보가 뭐를 보나 대통령 해야 된다. 대통령 까머리라고 그랬어요. 뭐를 보나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운의 작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좋아도 운이 좋으면 그 이상의 좋은 영향이 나한테 옵니다. 그런데 실력 좋고 능력 좋고 기술 좋고 어떤 좋아도 운이 없으면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딸 아이 사례를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제 고등학교도 제 딸이 떨어졌어요. 그 운이 그때 나쁘더란 말입니다. 실력은 넘치지요. 그런데 운이 안 좋으니까 안 됐습니다. 제가 교도소 강의를 많이 갔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교도소 재소자들이 여론조사 보면 풍수지리학 강의가 1위였습니다. 왜냐? 운명을 말해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도소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런 큰 죄를 짓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조그만 죄인데도 구속될 사항도 아닌데도 아니면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운이었습니다.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했지만 실제 그렇게 되게끔 행동을 하게끔 그것이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인 거예요. 운입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이 제가 강의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가 여기서 하기에 너무 아깝다. 전 국민에게 이런 말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의견을 내는 사람도 많이 있답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이 운이라는 것이 평생 이렇게 나쁘거나 좋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운이 왔다 갔다 드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나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때가 있으니까 좋은 때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명예회복도 할 수 있고 또 부도 창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아하 정말 그렇구나.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도소 강의를 참 인기가 있었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요. 이거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운명을 35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게 된 그 이유는 도성풍수지리학을 전수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정통성을 가지고 하니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을 과학으로도 증명을 했고 또 역학적으로도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삶을 보더라도 모든 것이 다 풍수지리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사 세상사에는 운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 국운이 정말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2003년도에 국운이 깨져서 나라가 망한다고 제가 한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망한다고 한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다.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서 이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완전히 제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나라는 완전히 더 망하겠죠. 지금은 행복한 겁니다. 내년만 되어보십시오. 1년만 되어보십시오. 나라가 정말 아마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희망이 없다, 뭘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결국은 국운이 상실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운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을 갖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운이 이제 없으려면 가령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나 기업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좌총력 우백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말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좌총력 우백호라는 게 이렇게 이 묘자리나 집터를 잘 감싸주고 이렇게 안아주게 되면은 이 기가 모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모아진다는 건 뭐냐? 화목한 거죠. 기가 모아진다는 것은 부도 만들 수 있고 또 화목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이 하고자 하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기가 모아진다는 것은 첫째는 화목이에요. 그러면 이 화목 좌총력 우백호가 좋으면 이 자손들이 화목합니다. 집터가 좋으면 집에 좌총력 우백호가 좋으면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화목합니다. 그 집에서 하고자 하는 일, 기업이나 뭐 나라 일이나 화목한 겁니다. 화목해야 기가 모아지는 거죠. 기가 모아진다는 것은 그 능력을 발휘가 되는 거죠. 힘을 모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총력 우백호가 안 좋으면 예를 들어 좌총력 우백호가 없다든가 한쪽이 이렇게 청와대 지금 뒷싸움 같이 청와대 뒤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왼쪽으로 뻗어져 나갔거든요. 이 기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로부터 그 옛날 경복궁에서 정치할 때부터 지금까지도요, 청와대 내에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럼 화목하지 못하는 건 뭐냐?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게 뭐냐? 어떤 조상 묘를 보든 가보면은요, 이 자청력 우백화가 좋으면은 자손이 화목하겠네요. 그러면 자손이 화목하다는 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청력 우백화가 없어, 깨졌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 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
전 국민이 분열됐죠. 지역 감정 더 심해졌죠. 지금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요,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요즘에 아주 겁이 날 정도로 살벌해졌어요. 이게 뭐냐? 이미 국은이 상실돼서 화목이 다 깨져나간 거예요. 화목이 깨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그래도 LG가 기업이 화목하다 그럽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LG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냐? 거기는 회장서부터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해주고 회사원들이 다 서로 화목하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LG가 어떤 말썽 부리고 뭐 무슨 논란이 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회장이 그 상처를 하고 잘 마음을 쓰는 것도 그런 마음을 쓰게끔 조상묘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에서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LG가 발전한다라고 그 아무 일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와 같이 그 좌청룡 500호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다 풍수지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말하지만 인간사 세상사는 운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100%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 아주 또 간단해요. 운을 살리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운을 살리지 않으면 그러면 나라는 망하겠죠. 지금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요. 자, 이와 같이 운이 좋은 사람은 선량해야 돼요. 선량하면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 운이 좋은 사람은 좋은 만큼 어떤 직책을 갖게 됩니다. 뭐 부자도 될 수 있지만 명예를 갖게 되죠. 명예를 갖게 되면 대개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명예가 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선량한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 그러면 나라가 참 좋겠죠. 그런데 이 불선한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량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라는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 조상묘 명당은 선량한 사람에게 써주게 돼 있어요. 이 불행한 사람, 불량한 사람, 선량하지 않은 사람에는 명당을 절대 써주는 게 아닙니다. 명당만큼 자손이 인물이 되면 뭐가 돼?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하면은 이렇게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나라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수받은 이 도선풍수는 과거서부터 1100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이걸 공개를 못했어요. 왜? 권력시대, 완력시대에서는 이런 풍수가가 있으면은 명당을 잡아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한테 명당을 써주면 명당만큼 자손이 인물이 되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 아주 폭정을 하고 나라는 생각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는 어떻게 돼요? 국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서 이 도선 풍수가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비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풍수의 영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은 선량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선량한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에게 좋은 명랑을 잡아주는 게 원칙인 것입니다. 물론 기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은 무조건 애국자다. 왜? 기업이 발전해야 기업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우리 국민도 먹고 살지만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거 가지고 나라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업에 의해서 발전하는 거지, 먹고 사는 거지,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농사로다가 해서 아니면 수산업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기업이 잘 돼야죠. 그래서 기업인한테는 저는요 명당을 해주고 싶어요. 정치인한테는 해주고 싶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인은. 오늘 말씀을 제가 어떻게 뭐 좀 두 손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특히나 우리 과거 이게 역사였고 우리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좋은 정보, 좋은 말은 빨리 알아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나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만 가지고는 또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죠. 자, 오늘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 해서 제가 인간사, 세상사, 운이 결정한다는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